결혼이라는 자식의 혼사도 자식의 일이 아니라 부모의 일인 거예요.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러는 거야?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해. 그리고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폭력이죠. 이런 배은 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부모는 오로지 자식이 아플까봐 걱정이다. 이 결혼을 반대했던 부모님인데 그래도 그냥 살아라. 결혼하지 마. 이혼하지 마. 이혼 잘했어. 그렇게 다른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혼이라는 가족의 이벤트를 앞두고 부모님의 반응,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자식의 어려움,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동양의 문화적인 베이스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효도예요, 효도. 우리는 뿌리 깊이 효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결혼을 할 때도 부모님한테 효도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요. 이혼을 하지 않을 때도 부모님한테 효도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혼을 하지 않겠다, 참았다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은 결혼할 때 나는 하기 싫은데 부모님이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결혼의 타이밍을 부모님이 퇴직을 앞두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공직에서 퇴임하기 전에 일을 치르는 거죠. 결혼이라는 자식의 혼사도 그러니까 자식의 일이 아니라 부모의 일인 거예요. 부모의 대외적인 업무인 거죠. 자식이 내가 공직에 있을 때 아니면 어떤 직에 있을 때 빨리 결혼을 해야 된다는 아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유조차 먹힌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이혼 상담을 할 때 결혼하게 된 과정을 반드시 물어보는데 결혼한 이유를 반드시 이제 여쭤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많은 비중으로 부모님이 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결혼을 서둘러서 했습니다. 아니면은 뭐 상대방 부모님이 서두를 수도 있고 그런 이유로. 그래서 결혼을 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예요? 부모님한테 효도하겠다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부모님이 아파. 그래서 이제 곧 임종을 앞두고 계셔. 근데 그 전에 내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해. 그 당시에 내 옆에 있는 사람, 근데 나랑 결혼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랑 그냥 결혼을 해. 그리고 손잡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가.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얘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얘는 우리 부모님이 보고 허락했잖아. 그러니까 얘랑 결혼해야 돼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비합리적인 사고로 결혼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합리적인 사고의 이면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효도가 깔려 있다는 거죠. 효도. 이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혼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아니면 부모님이 얼마나 창피하시겠어요. 그런 이유를 대면서 이혼을 하지 않는, 참고 버티는. 언제까지? 내가 죽기 직전까지 버티다가 이대로 죽을 순 없으니까 그제서 이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뭐예요? 효도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그것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효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효라는 건요, 자식의 자식다움이에요. 자식의 자식다움은 타인인 부모를 사랑하는 것,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효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들어서는 첫 번째 드는 의문, 아니 부모가 타인이라고? 이런 배은 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부모 없이 너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의 타인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부모를 독립된 주체로 인정한다는 이야기죠. 부모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내 자식을 타인이라고 인정을 해야지 비로소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 중에 이게 있죠. 내 행복이 곧 너의 행복이야. 부모의 행복이 곧 자식의 행복이야. 또는 자식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야. 그러면서 부모와 자식, 나와 너를 동일시해. 우리는 운명 공동체야. 내가 죽으면 너도 죽어. 내가 살면 너도 살아. 그런 생각으로, 전체주의적인 생각으로 가정이라는 것을 이끌어 나가는데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요, 나의 행복이 너의 행복일 수 없고요. 나의 불행이 너의 불행일 수 없어요. 내 불행은 내 불행이고요. 너의 불행은 너의 불행이에요. 그게 타인성을 인정하는 거고, 그렇게 타인성을 인정해 줘야지만 비로소 저 사람을 한 명의 개체로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시 주의할 점은 부모, 자식, 가장 나랑 가까운 관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최초로
관계를 맺게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서 관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른 관계도 다 무너지게 되기가 십상이죠. 자, 그래서 효라는 건요, 타인인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공자는 굉장히 짧게 답을 해줍니다. 부모는 오로지 자식이 아플까봐 걱정이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내 자식이 미성년이든 성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 큰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내 자식이 어디 가서 마음고생을 하지는 않는지, 몸이 아프지는 않은지,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효도란 뭐냐면, 내가 자식이라면 부모에 대한 효도는 부모님을 봉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입니다. 부모님을 봉양하는 건 기본이고, 더 나아가서 제대로 효도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나의 몸과 마음이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이 효도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효도는 부모의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부모는 타인이기 때문에 그 타인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효도지, 우리가 너와 나는 운명 공동체야라고 해버리면 뭐가 문제냐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해요. 우리는 하나니까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해놓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포장을 하죠. 이런 거죠.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러는 거야?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해. 그리고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폭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타인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거짓입니다. 가짜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 부모님이 막 반대를 해. 결사 반대했어. 그런데 내가 그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내가 결혼을 강행한 거죠. 그리고서 결혼 생활을 해. 근데 고통스러워. 힘들어. 이거 아닌 걸 알겠어. 근데 내가 우겨서 한 결혼이잖아. 부모님이 반대했는데. 그러니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래서 참아.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 참기 시작하면요, 우울증에 걸리죠. 우울증이 안 걸리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우울증이 걸려. 그런데도 계속 참아. 그러다가 암에 걸려. 여러분, 암의 주된 원인은 뭐예요? 암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스트레스예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스트레스에서 가장 강력한 스트레스는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암에 걸려. 몸이 아파. 마음은 병들었어. 그런데 부모님한테는 안 그런 척을 하고 있는 거죠. 나 괜찮아요. 왜? 효도하기 위해서. 나 괜찮아요. 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 잘 살아요. 그렇게 거짓말을 해. 뭐뭐한 척을 해. 그렇지만 부모님은 알죠. 왜? 부모기 때문에 알아요. 내 자식이 내 앞에서 행복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지만 부모는 알죠. 그래서 그건 효도가 아닙니다. 안 그런 척하는 건 효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참다가 이야기를 해, 부모님한테. 근데 부모님이 이 결혼을 반대했던 부모님인데 그래도 그냥 살아라. 그래도 그냥 살아보지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가 있으면 더 그렇죠. 아이가 있는데 그냥 살아봐라. 인생 뭐 별거 없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조언을 해줘. 난 또 좌절을 해. 그러다가 정말 죽을 지경이 됐어.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잖아.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요. 저는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대부분의 부모님은 그래, 네가 한 선택을 존중한다. 그리고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시고,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물론 도와주지 않는 부모님도 있어요. 연을 끊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모님이 다 다른 분들인가요? 처음에 결혼을 반대했을 때, 그리고 자식이 이혼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살아보라고 이혼을 만류하는 부모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막상 이혼을 했을 때 그래, 너의 선택을 지지한다 라고 하시는 부모님, 세 단계, 세 시기의 부모님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 다른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죠. 다 똑같은 분들이에요. 똑같은 부모고 똑같은 자식이에요. 변한 건 없어요. 근데 말은 바뀌죠. 결혼하지 마, 이혼하지 마, 이혼 잘했어. 그렇게 다른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뭐든지 부모의 마음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이 세 경우에 부모님은 다른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부모님의 마음은 하나뿐이죠. 내 자식이 행복하길 바랄 뿐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저 사람과 내 자식은 맞지 않아, 서로. 이 결혼을 하면 너는 불행할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을 반대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는 이혼을 고민하고 있을 때 부모님이 내가 비록 결혼을 반대했지만 이왕 결혼을 했으니까 웬만하면 이혼하지 말고 좀 더 참고 살아보면 어떻겠니? 라고 조언을 하는 그때의 부모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역시 내 자식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일반적으로 이혼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인 낙인이 있어요. 특히 여자의 경우에 이혼녀라는 꼬리표가 붙어요. 여러분이 부인해도 붙어요.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것이 고통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덜 고통스러운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도 뭐예요? 결국 내 자식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 아프지 않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이혼을 했을 때의 부모님의 마음은 또 뭐예요? 역시 내 자식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효도를 하려면요, 행복한 척, 아프지 않은 척 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행복하셔야 돼요. 아니, 어떤 분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혼하겠다고 벼르고 계신 분도 있어요. 카운트다운 하시는 분도 있는데 거짓이고 위선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냥 행복한 척을 하고 살다가 버티면서 살아가다가 돌아가시면 그때 이혼할 거야. 그 말은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혼은 이꼴 불행이 아니에요. 반대로 결혼 이꼴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그게 효도야 라는 생각이 잘못된 거죠. 결혼은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혼 역시 불행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불행이 확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나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답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그런 상태로 그냥 살아만 있는 거, 존재만 해도요, 부모님은 행복합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효도인 거죠. 제대로 효도하는 거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불행하다면 일상을 멈추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엇이 진정한 효도인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내가 희망하는 것은 어떤 삶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될 때입니다. 고민이 되신다. 그러면 아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는 변호사가 여러분들이 나답게 바로 서고 일입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기원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